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제작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의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A4 용지입니다. 슬라이드는 총 6장 제작을 해야 되는데 꼭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글꼴의 색깔, 검정이나 흰색 보이는 그대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체에 그림자나 외곽선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지시가 없으면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감안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를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림을 삽입할 때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경로를 찾아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구성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A4 용지입니다. 라고 지시가 다시 한번 되어 있죠. 디자인 메뉴 가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사용자 지정값으로 A4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 보이는데 어떤 걸 선택하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지의 크기가 지정이 됐고요. 슬라이드의 순서 6장 필요하죠. 맨 처음에 있는 이 친구는 제목 슬라이드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에는 자유롭게 도형들을 넣을 수 있도록 홈으로 가셔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시게 되면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텅 비어있는 친구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도형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거예요. 3, 4, 5번의 경우에는 글자도 넣고 표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차트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표나 차트 넣을 수 있습니다. 3, 4, 5번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반복하시면 될 텐데요. 글자 위에 있는 거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똑같은 형태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제목만 있는 친구로 골라줘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만 있는 거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은 제목만 슬라이드,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슬라이드의 형태 잡아주시면 되겠죠. 괄호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이쪽에 왼쪽 구석에 있는 친구 보이시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위치 맞춰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제일 위쪽에 이렇게 1이라고 붙어 있는 친구 보이시죠? 거기다가 도형을 넣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밑에 깔려있는 흐린색의 도형부터 제작하도록 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도형에 노란색 조절 단추 왔다 갔다 해보시면 모서리가 뾰족하거나 동그러지거나 색상은 흑백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옅은 색깔로 선택할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꼭꼭꼭 선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그 위에 짙은 색의 육각형을 얹으면 되겠네요. 삽입에 도형 이 친구도 채우는 색깔 짙은 색으로 바꿀 거고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도형은 일단 모든 아이들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글씨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요. 글씨 들어있는 상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갖고 와보세요. 그럼 이렇게 앞쪽에 붙죠?
글자에 대해서도 모양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서 글꼴 맞춰주세요. 궁서 크기가 40, 색깔 흰색이고 가운데 맞춤해서 모양을 맞춰줬는데요. 도형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으니까 도형의 가운데에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좀 정리해주면 좀 더 예쁘게 들어가겠네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모든 아이들이 적용되는 건 좋은데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해줄 제목 슬라이드에는 그 도형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만 선택하셔서 우리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배경 그래픽을 숨기실 수 있을 거예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있지만 이 친구만 적용이 안 된 거 확인되시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제 닫고 나오도록 할게요. 닫기. 첫 번째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도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하단의 로고를 안 만들고 왔군요. 다시 가볼게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제일 위쪽에 첫 번째 친구 보고 있습니다. 삽입해서 그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디바이스에는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 폴더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 안에 픽처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로고 3번 넣어라 라고 로고 3번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왼쪽 하단에 있었고 크기를 조그맣게 줄일 겁니다. 그림의 배경 연보라색은 투명하게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뜰 거고요. 거기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연보라색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콕 찍으시면 투명하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번호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닫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나머지 아이들은 또 그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에 번호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집어 넣어다오 삽입에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수 있지만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에는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없어요. 2, 3, 4, 5에는 번호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전체 구성이었고요. 표지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 친구 제목은 굳이 필요 없어서 넓게 드래그해서 지웁니다.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 조건은 더 자세하게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순서도에 있는 친구를 잘 찾으셔서 쭉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채워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겁니다.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쉐이프 도형의 형식 채우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커피 모양 그림 3번을 채우도록 하죠.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를 50% 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메뉴띠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그 그림 자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을 따로 불러내세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같이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아서 서식 창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쓰니까 이 서식 창문이 계속 열려져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에서 채워주는 색깔이 채우기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투명도 50이라고 하면 살짝쿵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자나 부드러운 가장자리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위쪽에 있는 메뉴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값을 정확하게 찾아서 넣어주셔도 되겠죠? 워드아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워드아트 제일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해서 바로 타이핑을 할게요. 글씨를 다 썼으면 이 친구를 지시사항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변환 중지 워드아트는 도형이면서도 글씨이기 때문에 쉐이프 형식, 도형 형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 텍스트 효과, 텍스트의 효과로 가시게 되면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맨 끝자락에 변환.
모양을 보시고 똑같은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죠?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조절점을 크게. 글꼴을 궁서에 굵게 라고 지시사항 맞춰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홈에 가시면 글꼴 선택할 수 있었죠. 글꼴에서 굵게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림자는 굳이 질 필요가 없어서 그림자는 빼겠습니다. 텍스트에 반사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도 위쪽에 쉐이프 형식 다시 되돌아오셔서 텍스트의 효과, 반사, 이름 똑같이 근접 반사에 4%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셔야 되겠죠. 그림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로고 3번 요 친구네요.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위치, 크기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역시 연보라색의 투명색을 적용해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색상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 보라색을 이라고 클릭하셔서 마무리 지어주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 작성하세요. 글꼴은 도둠의 2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글꼴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차라고 하는 건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이 글자를 글자 모양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차라고만 쓸 거예요. 도형을 넣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밑에 깔려져 있는 친구 화살표 길게. 색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흐리게 보이는 친구들은 채우는 색상을 흐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꼭 윤곽선이 없도록 해주셔야겠죠. 그 위에 사다리꼴 도형 얹겠습니다. 윤곽선은 없고요. 글씨가 도형 바깥에 있어요. 글씨를 따로 집어 넣어야 되겠군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상자 요만하게 만들 테다 라고 대충 드래그 할게요. 글씨가 있어야 그 글씨를 복사할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까지만 쓰도록 할게요. 이제 이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니까 넓게 드래그 하셔서 이 친구들을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복사할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나요?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4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고요. 글씨를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글자들을 한꺼번에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글꼴 도둠의 24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친구들 사다리꼴에는 흰색,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검정색, 이렇게 색깔은 보이는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6번과 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얘를 얘기하는 거죠. 대응 요령이라고 하는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삽입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링크. 현재 문서와 연결할 건데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할 거다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밑줄 쫙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링크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문제에서는 그림 5번 갖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알약만 필요하네요.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적용했군요. 일단 데리고 오겠습니다.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뜬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이 생겼습니다. 깜장색으로 보이는 정확한 위치 잡으셔서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범위만큼 잘라주실 수 있고요. 정리가 됐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옮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였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도록 하죠. 아래쪽에도 글씨를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한글과 영문은 상자의 크기가 이렇게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력하지 마세요. 영문이면 영문, 한글이면 한글 따로 입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일단 영문을 먼저 타이핑을 해봤고요. 첫 번째 요 친구들 글 머리 기호 바꿔줘야 되겠네요. 얘입니다 라고 일단 클릭을 해봤고요. 글자에 대한 건 다 홈에 있다고 했죠. 글 머리 기호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별 모양이라고 선택.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한 발짝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너네들은 이라고 블럭 잡지 않아도 돼요. 그냥 클릭하셔서 한 단계 안쪽으로 수준을 낮춰주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기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V체크 모양. 글머리 기호를 적용했고요. 각각의 문단마다 글자의 모양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굴림의 줄간격이 1.5라고 하는 건 둘 다 공통된 내용이네요. 전체를 몽땅 다 블럭을 쫘라락 잡으셔서 글꼴부터 공통된 부분 굴림으로 맞춰줄게요. 줄의 간격에 대해서도 1.5라고 하는 건 둘 다 공통이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되 이제 별 모양의 문단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 굵게 표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굵기까지 해줬고요. V체크 모양의 문단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 값이 좀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위치에서 끝나고 있으니까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살짝 옮겨주시면 이렇게 결과물과 비슷하게 배치가 되겠죠. 상자를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위쪽에다 배치할 거고요. 상자의 테두리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상태 보이시나요? 그때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예요.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옆쪽에다가 놓을 거고요. 한글 입력하도록 하죠. 상자의 크기를 줄일 때에 글자들도 같이 쪼그라들면 곤란하겠죠? 이렇게 상자의 크기를 줄였을 때 서로 글자의 크기 영향받지 않게 하려면 상자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가보세요. 텍스트 옵션을 선택하셔서 상자에 대해서 넘치면 텍스트 크기를 조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자동 맞춤 안함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그 크기를 상자 조절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상을 넣어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미디어 보시게 되면 비디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들 들어있던 픽처 방 안에 동영상도 같이 있군요. 삽입. 오른쪽에 빈 공간 배치를 적당히 하시고요. 영상의 경우에는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비디오의 형식이나 재생에 대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재생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영상이 끝나도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옵션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 제목 입력하죠. 표를 만들겠다 표 삽입 단추 누르시면 행과 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 줄에 세 칸이니까 3열 3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왼쪽과 위쪽에는 도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실 때 왼쪽에 빈 공간을 좀 남겨 놓을게요. 위쪽도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타이핑 하도록 하죠. 표에 대해서 표 스타일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표의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2번이라고 하는 주황색의 스타일을 적용했고요. 알록달록해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게 알록달록하진 않죠? 테이블 디자인의 가장 왼쪽에 보시게 되면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아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중간에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우선 좌측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에 대해서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 뜹니다. 채워주는 방식을 그라데이션으로 위에서 아래로 선형 아래쪽 선택하시게 되면 적용이 됐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어서 복사, 타이핑하도록 하죠. 상단에 있는 도형도 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아이 먼저 그리고 그 위에 깡통처럼 동그란 도형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도형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할게요. 얘랑 쉬프트 쟤랑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크기를 조금 더 넓힐까요? 질질질 끌어서 복사. 크기를 좀 좁히겠습니다. 타이핑 할게요. 전체를 넓게 드래그 하셔서 도형에 대해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의 18.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까매 보이니까 색깔 값도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표 슬라이드였습니다. 차트의 경우에 역시 제목을 넣어주고 나서 차트를 삽입하시면 되겠죠. 차트를 넣겠다라고 차트 삽입 단추 누를 거고요. 묶은 세로막 대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에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 텐데요. 위치를 미세먼지라고 계열 1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계열 2에다가 이산화 질소, 항목에다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제주. 입력을 하시고 나면 계열 3번이라고 보일 텐데요. 이 계열 3번들은 여기 끝자락에 있는 회색 막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요. 이만큼을 이라고 해서 지울지라도 공간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범위 자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에 정확히 마우스 갖다 대시면 대각선 화살표 나타나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범위만큼만 조절할게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입력창은 닫도록 할게요.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이 있다라고 했네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셔야 되겠죠. 글꼴 맞춰줍니다. 도둠의 16. 테두리는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시 차트의 디자인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라면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서식에서 그 테두리 색깔을 깜장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의 세부 조건도 맞춰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제목을 넣도록 하죠. 차트의 제목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홈으로 가시고 맞춰주세요. 궁서의 24 굵게. 글자 이외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차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꿔주는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워주는 색상,
흰색이고요. 윤곽선이 있다라고만 했지 그 색깔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죠. 색상은 그냥 까맣게 두도록 하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도형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만 그림자가 짓는 이 친구. 나머지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다, 제목이다, 그림 영역이다 라고 말풍선으로 뜰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을 하셔서 채워주는 색깔 하나하나 채우는 건 차트에 서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서식에서 색깔 채우는 거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데이터의 서식 중에서 이산화질소 계열만이라고 했어요. 이산화질소라고 하면 주황색의 막대인데 너무 값이 작아서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콩 찍으셔서 이산화질소 너만이라고 뿅 찍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이 친구만 보일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차트의 종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꺾은 선으로 바꿔줄 건데 표식이 있어야겠다. 더불어서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도 체크를 하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보이죠? 값을 표시할 때 대전에 이산화 질소 요 값만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전이면 여기일 거고요. 이산화질소면 요 하나의 표식. 콕 찍으면 여러 개의 표식이 동시에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이 친구만 남죠. 거기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값입니다. 콩 찍으시면 값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위쪽에 있네요.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서식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식 창문에서 위치를 위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까요? 저는 창문을 그때그때 불러왔다 닫았다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불러놓고 쓰셔도 괜찮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지시사항에 없는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 안 보이도록 지워주시면 되겠죠. 딜리트. 아래쪽에 있는 표 모양도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친구들은 선택해서 바로바로 지우거나 바꿔주실 수 있는데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해주겠다라고 더하기 단축 데이터 테이블이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 표를 만들면서 그 안에 범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범례들은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 없는 친구는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얼추 비슷해지고 있죠. 숫자 값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0부터 45까지는 맞지만 0이 아니라 이렇게 빼기 표시로 보이는군요. 표시해주는 형식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서식. 서식 창문에서 막대기 보이시죠?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45인 거 불만 없어요. 다만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이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회계라고 하게 되면 빼기 표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만 원표시까지는 필요가 없죠. 기호는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빼기 표시로 시작해서 45로 끝나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축의 옵션에서 0부터 시작해서 0.04로 끝나야 되니까 최대값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0.04. 기본 단위는 0.0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0.01, 0.02라고 값이 다르니까요. 기본값도 이렇게 0.01 단위로 1, 2, 3, 4로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소값이 0, 이렇게 0.00으로 보여야 되는데 저는 0이라고 보이네요. 여기에서도 표시하는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일반을 숫자로 갈아 끼우면 자릿수, 소수자리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엔터 치게 되면 0일지라도 0.00이라고 소수자리가 보이도록 바꿔줄 수 있어요.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도형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나와 있네요. 도형의 스타일이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도형 형식이 뜨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효과의 파랑 강조 1 이름 똑같은 아이 찾아주시고요. 글꼴도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셔야겠네요. 지시사항에 언급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들이 좀 흐릿해 보이니까 선의 색깔만 좀 짙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서식, 채우기나 선에 대해서 실선인데 색깔이 좀 짙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좀 더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선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색깔을 진하게. 마지막 6번째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넣도록 할게요. 도형을 제작하실 때 이 친구들 보시면 납작납작해 보이는 아이들은 도형으로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올록볼록 반짝반짝해 보이는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도형을 깔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노란색의 조절점 잘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도형들을 제작할 때 회전시키느라고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친구들은 글자를 지우시고요. 텍스트 박스를 다른 데다가 만들어서 그 위에 얹으시면 됩니다. 삽입에 텍스트,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글자들을 도형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 주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삽입의 도형 가시게 되면 꺾어져 있는 선 보일 거예요. 양쪽 끝단에 동그라미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 들어있는데요. 정확하게 도형 가까이 가시면 점박이 생기는 거 보이나요? 그 점에서부터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도착하는 도형에 가까이 가세요. 점에 정확히 갖다 놓으시고 손을 떼시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선 만들어집니다. 다만 그 선에 화살표 대신에 동그라미를 줄 거니까요. 윤곽선 가시고 화살표 대신 동그라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이 조금 더 두께값이 있으면 잘 보일 것 같네요. 도형들에 대해서 글자는 도둠의 18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넓게 몽땅 선택을 하고 글자 맞추도록 할게요. 도둠의 18. 색깔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깜장색으로 보이니까요. 색깔을 까맣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여러분들께서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으실 거예요. 대충 색상 보시고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바꿔줄게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집어 넣겠습니다. 삽입, 스마트 아트 넣을 거예요. 모양을 보시고 찾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가 보일 거고요. 바깥쪽에 상자를 조절하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 적당히 바꿔주세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도 역시 바깥쪽에 테두리를 뿅 찍으셔서 한꺼번에 위쪽에 있는 디자인 보시면서 알록달록해 보이면 알록달록한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올록볼록한 거 스마트 아트에 벽돌과 만화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걸 넣어야 될지를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는 도형들과 별개로 글자의 모양을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둠의 18. 화살표 모양도 스마트 아트에서 찾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크기를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텍스트가 2개만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상자 자체를 클릭하셔서 지우세요. 선택한 친구에 대해서 레이아웃, 색상은 단조로워 보이니까 그대로 둘 거고요. 스마트 아트가 3차원의 벽돌입니다. 글자의 크기 맞춰주셔야겠죠. 도둠의 18. 작업이 다 끝났으면 스마트 아트와 도형들을 한꺼번에 이만큼 묶어달라, 저만큼 묶어달라 라고 번호 매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쭉 한꺼번에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나머지 도형들도 한꺼번에 넓게 드래그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화에 그룹. 그룹화를 해주셨으면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1번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애니메이션 줘야 되겠죠.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메뉴. 날아오기 위해서 라고 했네요. 초록색의 날아오기. 방향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죠. 효과에 대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위에서 라고 바꾸겠습니다. 1번 딱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을 줬고요. 두 번째 그룹도 선택하셔서 초록색의 바운드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통통통 이렇게 옵니다.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파일을 저장하시고 나서 제대로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처음부터 쭉 확인을 해주세요.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이퍼링크 걸려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6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했습니다. 클릭해서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클릭해서 두 번째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까지 완성이 됐네요.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9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